정조는 책 읽기, 글쓰기를 좋아했다. 해경군 홍씨가 책을 밤늦게까지 읽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정조는 불빛이 새에 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창문에 걸어놓고 공부했다. 정조는 역사를 좋아했다. 역사는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똑똑한 연산군은 실패했지만 정조는 세종의 버금가는 성공이다. 정조는 조선에서 가장 글을 많이 쓴 왕이다. 홍제의 전서는 정조가 쓴 문집이다. 정조는 개인 문집이 있는 유일한 국왕이다. 정조는 일성록, 즉 매일 반성하는 기록을 남겼다. 정조는 노론, 벽파 위 우두머리인 정적 심한지와 299통의 서신을 교환해 가면서 정책을 조율했다. 노론은 정조를 겁박했다.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 노론은 한양 종로 북촌에 집단 거주했다. 때로는 보상으로, 때로는 호중으로 정조는 반대파를 품어 안았다. 이것이 정조의 탕평책이다. 정조는 궁녀 성덕임을 사랑했다. 그녀는 후궁이 되어달라는 정조의 제안을 2번이나 거절했다. 정조는 포기하지 않고 15년 넘게 사랑을 구했다. 결국 성덕임은 후궁이 되고 왕자도 낳았다. 그러나 왕자는 모세이의 홍역으로 죽었다. 수개월 후 2번째 임신 중이었던 성덕임도 자연증, 즉 가슴과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숨이 찬 증상으로 죽었다. 정조는 매우 슬퍼했다. 1776년 정조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말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즉위 후에도 자객들이 침실로 쳐들어왔다. 밤새도록 공부했던 정조는 살아남았다. 정조는 12세에 할아버지 영조에게 착한 것을 알려주고 사악함을 막는 것을 공경이라 한다. 진선패사 위지경이라는 맹자의 글귀를 썼다. 임금에게 충원하지 않는 신하들을 간접적으로 질책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썼다. 점진적으로 반대파인 노론, 벽파를 장악해 나갔다. 정조는 국왕이자 신하들의 스승이었다. 정조는 조선을 통틀어 학문이 가장 깊었던 왕이었다. 정조는 검소했다. 정조는 모범을 보였다. 정조는 무명옷을 입고 두 끼만 먹었다. 한 끼당 반찬을 5가지 이하로 줄였다. 비가 새서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다. 새 벽지로 바꾼 신하들의 광고내 곰팡이 쓴 벽지를 새 것으로 바꾸지 말라. 나는 괜찮다. 라고 말했다.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를 육성했다. 규장각 문신들을 정조가 가르쳤다. 정조의 학문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문무, 학문과 무예를 모두 갖춘 왕이었다. 정조는 활 쏘기의 귀재였다. 신궁이었다. 정조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할일 없이 녹봉만 축내는 고위급 장군들이 많았다. 국가재정의 낭비가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정조 17년 조선 최고의 부대 국왕을 호위하며 도성을 방어하는 정의 친위 부대 장용영을 만들었다. 정조는 수원성에서 직접 수천 명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휘했다. 신하들이 두려워했다. 노론에서는 장용영을 비판했다. 유학과 다른 불교, 천주학, 요가사상도 존중했다. 천주학에서의 사랑과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유교의 인과 같다. 국가연구기관인 규장각에 국왕이 찾아오더라도 일어나서 인사하지 말라. 공부하는 시간이 자칫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조는 힘없는 백성들을 사랑했다. 행차할 때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게 하지 말라.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정조는 꽹가리를 치는 격쟁제도를 실천해서 백성들과 소통했다. 화성행차에서 민생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었다. 정조가 해결한 민원은 3,000건이 넘었다. 정조는 백성들의 민원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1779년 정조는 효정의 능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 어린아이가
꽹과를 치며 말해 저희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돌아온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계세요.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어린아이의 부탁을 빠르게 수해줘. 정조가 행차할 때는 해당 지역의 원민관들이 함께 수해이기 때문에 보통 3일 안에 해결될 수 있었다. 조선에는 시전, 즉 허가 상인과 난전, 즉 무허가 상인이 있었다. 정조는 비단, 면포, 명주, 종이, 모시, 어물을 파는 유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미등동 상인, 즉 난전 상인들을 단속하는 권리, 금난 전권을 폐지했다. 정조에게는 힘없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수원 화성은 공자의 대동사회, 즉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한 신도시였다. 정조는 화성을 건축할 때 조선국왕 최초로 백성들에게 봉급을 줬다. 겨울에는 노역자들에게 귀한 털모자를 선물했다. 화성 건축에 참여한 백성들과 술자리를 갔다. 이때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 공사기간을 앞당겼다. 1795년 해경궁시의 수원 화성행궁 회가변에서 남녀가 함께 잔치를 즐겼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여성을 존중했다. 정조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이 있었다. 첩의 자식 서울에게도 과거에 응시하도록 서울이었던 박제가 유득봉, 이덕를 규장각 관리로 채용했다. 능력이 우선이었다. 나는 천한 마부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감옥도 오히려 한번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죄수의 목에 칼을 채우지 말라. 정조는 선림, 죄수, 노비의 인격을 존중했다. 정조는 노비에게서 아름다운 영혼을 보았다. 이 세상에 노비보다 불쌍한 존재는 없다. 모든 노비는 조선에서 사라져야 한다. 귀하고 천한 인간이 따로 없다. 사람에게는 귀하고 천한 구별이 없다. 정조는 노비제도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노비라는 말 대신에 고인이란 용어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정조는 노비제 폐지를 합의에 넣고 시행을 앞두고 선고했다. 추후 정조의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 순조가 반노비 문서를 불태웠다.